안녕하세요. 사후고등학교 수학과 이건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풀 거니까 풀 시간을 주지 않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X라는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B 플러스 1들을 모을 건데 A는 라지 A의 원소고 B는 라지 B의 원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 플러스 1들을 모으기 전에 A, B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1일 수 있고 a는 2일 수 있어요. 만약에 스몰 a가 1이라면 b는 2, 4, 6이 가능하니까 ab는 2, 4, 6이 가능하고요. a가 2일 때는 ab가 4, 8, 12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B 플러스 1들을 모아놓은 게 x니까 2 더하기 1은 3, 4에다가 1을 더하면 5, 6에다가 1을 더하면 7, 8에다가 1을 더하면 9, 10에다가 1을 더하면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x가 이와 같이 나오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3이랑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0과 2입니다. 그리고 B가 0, 2, 4, 6일 때 집합 C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 Z들을 모을 거야. 모을 건데 그 Z는 X와 Y의 합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X는 라지 A의 원소, 그 다음에 Y는 집합 B의 원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y 값은 먼저 x가 0이라면 만약에 x가 0이라면 x 플러스 y는 이제 y는 b의 원소니까 0, 2, 4, 6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이라면 x 플러스 y는 2, 4, 6, 8이 가능하죠. 따라서 집합 C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구해보면 C는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니까 x 플러스 y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x 플러스 y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0, 2, 4, 6, 8이 되어서 집합 C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됐죠? 자, 예제 4번 넘어갈게요. 예제 4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다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억 봅시다. 기억 보면 A라는 집합을 잘 봐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에요. A는 공집합이 아니라 0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라는 거죠. 0이라는 원소를 이미 갖습니다. 따라서 집합 A의 개수는 0개가 아니라 0이라는 원소를 가지니까 A는 1이 되는 겁니다. 집합의 원소니까, 원소의 개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자, 공집합이면 아무 원소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NB는 0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집합4. 자, 집합4라는 건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4를 원소로 갖는 집합. 따라서 그 집합의 개수는 하나죠. 자, 이거는 집합2죠. 그 집합에 대해서 N이 붙어 있으니까 집합2 이러한 집합은 이 많은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하나가 되어서 1-1은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자, A라는 집합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A라는 집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요. A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갖고요. 2이라는 원소를 갖고요.
이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고요.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1, 2를 갖는 집합, 이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는다.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죠?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얘의 A의 부분집합인가?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모든 원소를 A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1이라는 원소도 A가 갖고 있고 2라는 원소도 A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맞죠? 자, 이를 원소로 갖는가?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면 이러한 집합은 자, 이러한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면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갖는 전체입니다. 즉, 다시 1이라는 집합과 2라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이러한 집합도 A의 원소가 되고 맞죠? 2라는 놈도 A의 원소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4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자, 5번 봅시다. 얘의 뜻은 뭐냐면 집합인데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의미하죠. 그런데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가 1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니죠. 따라서 틀린 건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A라는 집합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뭐냐면 공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요. 1을 원소로 갖고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공집합은 A의 원소인가? 맞죠? 얘 원소 맞죠? 맞아요. 2는 A의 원소인가? 2만 원소로 나와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집합과 얘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부분집합이 되려면 공집합도 A의 원소여야 되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A의 원소이어야 됩니다. 자, 공집합 A의 원소 맞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A의 원소가 맞죠? 디귿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1,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즉, 이 뜻은 뭐냐?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 자체가 A의 원소인가? 아니다. 맞죠? A는 이러한 원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3을 다시 이게 이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맞으려면 2도 A의 원소고 3도 A의 원소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2, 3 둘 다 없습니다. 따라서 미음은 아닌 거죠. 그러면 미음을 살짝 변형해서 이거는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가? 자, 부분집합인지 보려면 뭐라고 해라?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2, 3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은 A의 원소가 맞죠? 그러니까 미음 프라임은 맞습니다. 그럼 미음 2 프라임 볼게요. 미음 2 프라임. 자,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원소인가? 맞습니다. A의 원소잖아요. 이 자체로.
되죠? 그 다음에 비읍,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맞죠? 따라서 비읍은 맞습니다. 그죠? 자, 예제 3번 넘어갑시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에서 보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주고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줬는데 A가 B에 포함된대요. A에 B에 포함돼요. A가 B에 포함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는 A가 B에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A랑 B랑 똑같은 케이스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A의 개수가 지금 두 개고 B의 개수가 두 개니까 지금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A는 B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B일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2라는 놈을 B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너네가 왜 이거 말 안 해줬어? 이런 거는 너네가 말을 해줬어야지. 너네 너무 나빠. 이랬을 거예요. 개수가 3개네요. 개수가 3개.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야 한다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따라서 A가 B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E라는 놈이 당연히 B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은 당연히 E가 안 되니까 얘네 중에 E를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A-1이 E라면 즉 A가 3이라면 large A는 2랑 10이 될 거고요. B는 2랑 10 그리고 12가 됩니다. 그랬더니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만족하죠. 따라서 A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제곱 플러스 3이 2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는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임의 모순이 되겠죠? 왜?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예제 4, 5,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예제 4, 5, 6번. 자, 예제 4번 보면은요. 예제 4번 보면 A라는 집합이 8과 11을 원소로 갖고요. B라는 집합이 12와 A제곱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보이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란 뜻이에요. 이것만 캐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A, B, C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A, B, C의 포함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어떤 원소들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N은 정수래. 정수니까 만약에 N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5 쭉 가게 되겠죠.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E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n은 정수이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5, n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쭉 가면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C라는 집합은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3, 이와 같이 A, B에 포함되면서 같지는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예제 6번.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NA와 N 공집합이면 N 공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아, A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A는 공집합이었겠죠. 자, 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개수는 B의 개수보다 작다. 자,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쏙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죠. 따라서 A, B가 같은 집합이라면 NA가 NB보다 작거나 그럴 수는 없죠. 같은 개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NA가 NB보다 작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만약에 이게 2고 만약에 이게 3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A라는 놈을 1, 2라고 집합을 두고 B라는 놈을 2, 3, 4라고 둔다면 분명히 NA는 2입니다. NB는 3입니다. 하지만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네. 자, 그래서 예제 6번까지 풀어봤고요. 예제 6번까지 풀어봤고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